왜 미국에서는 안 되고 한국에서는 될까요? 워싱턴 DC 한복판 백악관 회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습니다. 미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와라.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층간소음에 시달리며 택배 도난이 일상이 된 미국.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순간 제가 본 것은 이게 정말 아파트라고? 오늘 제가 한국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전문가 엘리자베스 박입니다. MIT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에서 건축 및 도시계획을 공부했죠. 지금은 백악관 정책팀과 협력하며 미국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연히 시작된 한 번의 출장이 미국의 주거 문화를 완전히 바꾸게 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DC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 아침, 백악관으로부터 긴급회의 소집 연락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라는 소식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연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 보였죠. 미국의 주택시장이 심각한 위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로 매일같이 쏟아지는 민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었어요. 뉴욕의 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고 LA의 고급 주거단지에서는 매주 택배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신축 건물조차 층간소음 문제로 입주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죠. 특히 범죄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동네라도 밤에는 안전하지 않았고 주차장에서의 차량 파손이나 도난 사고도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CCTV를 설치해도 해결되지 않는 보안 문제에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길거리의 쓰레기 더미는 또 어떻습니까?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고 여름이면 해충까지 들끓었죠. 첨단 도시를 자랑하는 미국의 수도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세계 어디든 좋습니다. 미국의 주거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중요한 임무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스마트 주거 혁신 포럼에 참석하라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아파트? 그냥 현대식 콘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아파트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봤습니다. 통계 자료와 보고서들을 찾아보았지만 숫자로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도 미국과 비교할 만한 데이터나 수집해오자. 이런 생각으로 가방을 쌌습니다. 퀸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시는 부모님께 한국 출장 소식을 전했더니 엄마는 은근히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너는 미국에서만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대단하단다. 전 그때 엄마의 말씀을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네요. 우리 부모님은 수십 년간 좁은 뉴욕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한국의 발전된 주거 문화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숙소로 정했습니다. 3개월이나 아파트에서 지내야 한다니. 속으로는 좀 불만이었죠. 미국이었다면 당연히 호텔을 선택했을 텐데 말이에요. 출발하기 전날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택 관련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민원과 문제점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주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찾던 그 답이 한국에 있다는 거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당부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을 믿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꼭 찾아오세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긴 비행을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완벽하게 정돈된 공항의 모습이었습니다. JFK 공항이나 LAX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달랐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분 만에 심사가 끝났죠. 미국 공항에서 1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던 것을 생각하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수화물 찾는 곳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카트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는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공항철도가 지하철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뉴욕의 JFK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가는 복잡한 이동 경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죠.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했나? 첫인상부터 제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제가 묵을 아파트에 도착하면서 시작됐죠.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 우뚝 선 초고층 빌딩은 마치 미래도시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어요. SF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차단기가 열렸고 LED 유도등이 빈 주차 공간까지 안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차 공간 찾느라 30분씩 헤매던 게 떠올랐죠. 로비로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고급 호텔 같은 인테리어와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들, 24시간 상주하는 관리 인력까지. 이게 정말 아파트가 맞나 싶었어요. 미국의 최고급 아파트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3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또 어떻습니까? 카드키를 대면 자동으로 4층을 인식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이라니.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까지 자동으로 환기가 된다고 하더군요. 뉴욕의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고장 나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문 인식, 안면 인식, 비밀번호, 카드키까지 사중 보안이라니. 미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매일 택배 도난 사고가 일어나는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번째 현관문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걸 중문이라고 부른다더군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위해 현관과 거실 사이에 완충 공간을 둔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이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바닥 난방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실내를 둘러보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주방의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수납 공간은 천장까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있었죠. 특히 세탁실 옆의 건조 공간은 습도 조절까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또 어떻습니까? 맨해튼의 스카이라인도 멋지지만 이곳에서 보이는 야경은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반짝이는 한강과 그 위를 달리는 차들의 행렬이 마치 살아 숨쉬는 빛의 물결 같았습니다. 거실의 통유리창을 통해 펼쳐지는 도시 전경은 압도적이었어요. 35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모습은 마치 미래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층이라 불안했는데 지진에도 끄떡없는 내진 설계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 이 전망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제어되었습니다. 조명, 온도, 환기는 기본이고 공기 중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자동으로 환기해주는 시스템이라니. 미국의 스마트홈이라고 자랑하던 것들이 이곳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었죠. 이런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한국의 아파트, 그냥 현대식 콘도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주거 문화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미국 최고급 주거단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시설을 방문했어요. 피트니스 센터는 제가 다니던 프리미엄 헬스클럽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최신식 운동기구는 물론이고 요가실과 필라테스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설이 입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아침 운동을 해보니 러닝머신에서도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고 운동하면서도 프라이버시가 완벽히 보장되는 공간 설계에 감탄했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또 어떻습니까? 탁 트인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경이 보이는 풀장이라니. 뉴욕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월 $1,000가 넘는 회비를 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수영장 주변의 온습도까지 완벽하게 제어되는 시스템에 입이 떡 벌어졌죠. 특히 수질 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수온도 자동 조절되는 첨단 시스템이라는 설명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라운지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에 먼저 눈을 빼앗겼어요. 책장마다 가득 꽂힌 도서들, 편안한 독서 공간, 스터디룸까지. 이런 시설이 아파트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데다 무인 대출 반납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죠. 실제로 아침 일찍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어보니 마치 프라이빗 서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스크린 골프장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실제 골프장과 다름없는 타석 설계, 최첨단 시뮬레이션 시스템, 비즈니스 미팅이나 친목 모임에 이만한 장소가 있을까 싶었죠. 뉴욕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도심을 한참 벗어나야 하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골프 레슨 프로그램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이건 그야말로 도시 안의 컨트리클럽이었어요. 키즈 카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문 어린이집 수준의 놀이시설과 교구들, 그리고 항상 상주하는 안전관리 인력까지.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시설에 가려면 꼭 차를 타고 나가야 했는데 이곳은 엘리베이터 몇 번 타는 것으로 해결되었어요. 특히 공기청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지능형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었고 AI가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한다고 했어요. 24시간 순찰하는 보안 요원들은 무전기로 실시간 소통하며 단지를 관리했고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외부 차량은 아예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범죄 걱정 없이 늦은 밤에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특히 무인 택배함 시스템은 혁신 그 자체였어요. 택배가 도착하면 앱으로 알림이 오고 비밀번호로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냉장, 냉동 보관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라니 신선식품도 안전하게 보관되었죠.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택배 도난 사고가 이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시설도 완벽했어요. 특수 바닥재와 이중 벽체 시공으로 위층에서 뛰어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옆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해도 전혀 들리지 않더군요. 뉴욕에서는 옆집 TV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이곳은 마치 독립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기청정 시스템은 또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자동으로 환기까지 해주는 시스템이라니. 특히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공기청정 모드가 작동되고 실내 습도까지 자동 조절되는 스마트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이미 미국이 꿈꾸는 미래 주거를 실현하고 있었던 거죠.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의 놀라움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설이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어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한다니. 심지어 엘리베이터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출퇴근 시간에 맞춰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시스템은 실리콘밸리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시스템을 특이한 사례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미래형 주거 공간이었어요. 첨단 기술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표준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이미 전 세계가 꿈꾸는 미래 주거의 모습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한숨이 나왔죠. 인천공항의 깔끔함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널브러진 쓰레기들, 불친절한 입국 심사, 오래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수화물, 같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거리의 쓰레기 더미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깔끔한 거리가 자꾸 떠올랐죠.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택배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쓰레기 수거가 제때 되지 않아 악취가 코를 찔렀죠. 서울 아파트의 깔끔한 로비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던 공간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고장 났나 봐요. 이번 주에만 3번째네요. 옆에 선 이웃이 한숨을 쉬었죠.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동안 서울 아파트의 완벽한 시설 관리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히터를 틀었지만 건조한 바람만 나올 뿐 온기는 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발바닥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을 때마다 한국의 따뜻한 온돌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난방 시스템이 이렇게나 불편한 것이었나. 새삼 깨달았죠. 욕실에 들어가 보니 또 다른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압이 약한 샤워기, 온수가 불안정한 수도 시스템. 한국에서 경험했던 완벽한 시설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베란다에 있는 빨래 건조대가 눈에 띄었죠. 한국의 빌트인 건조시설이 새삼 부러워졌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옆집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벽이 마치 종이처럼 얇아서 이웃의 모든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었죠. 한국 아파트의 완벽한 방음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층간소음, 벽간소음 없이 프라이버시가 완벽히 보장되던 그곳이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비에 배송된 제 택배가 사라졌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일이었죠. 무인 택배함의 편리함과 안전성이 더욱 간절히 그리워졌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의 아파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의 아파트가 정말 그렇게 좋아?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동료들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샐러드를 주문했는데 배달원이 로비에 놓고 가버렸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으로 이런 걱정 없이 음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난방 시스템이 고장 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지만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최소 이틀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24시간 신속 대응 시스템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위층에서 발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음들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층간소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한국의 건설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됐죠. 잠자리에 들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난방비 폭탄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미국의 난방 시스템 때문에 겨울철 관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의 효율적인 온돌 난방이 새삼 그리워졌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한국의 주거 문화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죠. 미국의 주거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런 생각을 정리해서 정부에 보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스마트 아파트 시스템을 소개하기 시작하자 미국 부동산 업계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뉴욕의 부동산 개발사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자들은 이것이 미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부동산 투자 책임자는 한국의 스마트 아파트가 가진 투자 가치에 주목했어요. 이건 단순한 주거 상품이 아닙니다. 미래 도시의 표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투자 분석 보고서까지 작성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스마트홈 연구팀은 한국의 IoT 기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에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메타의 AI 연구소에서는 한국 아파트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 관리 시스템이 아니에요. 인공지능과 건축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수석 연구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실시간 에너지 관리, 시설 유지 보수 예측, 보안 시스템의 통합 운영. 이 모든 것이 AI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애플은 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한국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자사의 홈킷 플랫폼에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한국의 건설사들과 직접 미팅을 추진했죠.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혁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스턴의 MIT 건축학과에서는 한국의 주거 시스템을 집중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에 주목했어요.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의 완벽한 결합이죠. 난방 효율이 기존 시스템보다 30% 이상 높습니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가 발표되자 미국 건설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특별 취재를 요청해왔어요. 미국 주거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꿀 한국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기사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특히 한국 아파트의 세 가지 요소에 주목했죠.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 완벽한 층간소음 차단 기술, 그리고 통합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의 대형 건설사들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맨해튼의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를 도입하기 위한 부지 매입에 나섰고, 한국의 건설사들과 기술 제휴를 맺기 위해 경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뉴욕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사 릴레이티드는 한국의 건설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죠. 실리콘밸리의 부동산 개발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실리콘밸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업계의 반응을 정리해서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한국의 주거 혁신 사례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아파트의 모든 장점을 수치화해서 담았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높은 온돌 난방, 소음 차단율 90% 이상의 완벽한 방음 시스템,
범죄 예방률 99.9%의 첨단 보안 설비,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스마트홈 기술까지 미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죠. 백악관 보고서가 공개되자 미국 전역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CNN은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고, 블룸버그는 미래 주거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한국의 에너지 효율적인 주거 시스템에 찬사를 보냈죠. 이제 미국에서 한국식 아파트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주거 형태가 아닌 미래 도시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한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뉴욕과 LA에서 동시에 첫 번째 한국식 아파트 프로젝트가 발표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진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발표 현장의 그 뜨거운 열기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뉴욕의 프로젝트는 맨해튼 중심부에 지어지는 50층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였습니다. 온돌 난방은 물론이고 한국의 모든 첨단 시스템이 그대로 도입되었죠. LA의 프로젝트는 더욱 야심찼어요. 총 3개 단지, 2,000세대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의 고민은 한 가지였습니다. 과연 미국인들이 한국식 아파트를 받아들일까?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죠. 분양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대기자 명단이 500명을 넘어섰고 일주일 만에 1,000명을 돌파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예약자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임원들,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 유명 연예인들까지 미국 상류층이 앞다투어 한국식 아파트를 선택했죠. 심지어 골드만삭스의 한 임원은 자신의 맨해튼 펜트하우스를 매물로 내놓고 이곳으로 이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CNN이 특별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주거 혁명을 이끌다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였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의 건설 기술이 미국 부동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어요. 겨울철 난방비가 기존 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에너지 효율에 관심 있는 환경단체들까지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친환경 기술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죠. 층간소음 차단 기술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건축학회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 한국식 공법이 적용된 바닥에서는 충격음이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어요. 이는 미국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우리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보안 시스템의 완벽함은 또 어떻습니까? 얼굴 인식, 지문 인식, AI 감시 시스템까지. FBI의 보안 전문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준의 통합 보안 시스템은 본 적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죠. 공사가 시작되자 미국 건설업계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을 모시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시공 기술, 품질 관리 시스템, 공정 관리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미국의 유명 건설학과들은 한국의 건설 기술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테슬라,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자사의 직원 전용 주거단지를 한국식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 도시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평가가 이어졌죠. 미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부에서는 온돌 난방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이를 정부 건축 표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주택도시개발부에서는 한국의 주거 시스템을 미국 전역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국식 아파트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럭셔리의 상징이자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죠. 부동산 매물을 소개할 때 K-스타일 아파트먼트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온돌과 스마트홈이 당연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주거 문화가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주거 혁신을 직접 경험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미래형 주거 문화의 표준이 된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이 얼마나 놀라운지 느끼셨을 겁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첨단 주거 시스템뿐만 아니라 따뜻한 전통과 문화도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빛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